주간 있었던 세상의 소식, 그리고 외신이 바라보는 국내 이슈가 궁금하다면 글로벌 Y. 나라박 소식을 살펴보는 글로벌 Y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3.1절이라서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3.1절 연휴가 이제 금토일 사흘이나 되다 보니까 요거 맞춰서 이제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렇죠. 이제 짧으니까 가까운 나라로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예. 일본행 비행기가 거의 만석이라고 하는데 네. 요걸 두고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3.1절에 일본 여행이 웬 말이냐 이런 분도 있고 네. 그 역사 정치 문제와 여행은 별개 아니냐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이런 논의 자체가 조금 더 격렬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왜 그건 안 돼 또는 이건 내 자유지 라는 식으로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것보다 그래 네 얘기 좀 들어보자. 너 왜 가니? 그럼 너는 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사실 이런 논의가 다양하게 나오는 사회가 저는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국제정치평론을 하면서 사실 정치 역사와 그 개인의 어떤 소비가 관련이 없다라는 말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볼모로 그 나라와의 외교 협상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실수를 할 경우도 많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최근에 연예인들이 스타벅스 컵을 사용을 하다가 그냥 라이브 방송 팬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팬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스타벅스는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낙인이 찍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적절하냐. 그렇죠. 왜냐하면 너의 팬들에는 전 세계에서 아랍계, 무슬림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왜 그 팬들을 배려하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정말 우리 그 연예인들이 공식 사과를 하고 더 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거 보면은 몰라도 되는 건가요? 관계 없어도 되는 건가요? 완전히 관계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제관계를 얘기를 할 때요. 단순히 외교부와 외교부가 만나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국가 간의 관계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에서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떤 여론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걸 또 하나의 외교 협상 카드로 들고 나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이제 이 역사적 문제를 놓고 일본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국내 여론은 일본이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길 원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외교부가 가질 수 있는 카드가 이런 카드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일본 쪽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싶지만 우리 국내 여론이 일본이 역사적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한다. 자,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과 정말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한국 내부의 여론도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꼭 공식적인 외교 관계의 틀거리만이 아니라 그럼요. 이런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난해 일본 관광객의 4분의 1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어요. 중국하고 대만 관광객을 합친 수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은 이 정도면은 사실 우리 한국 관광객이 일본 관광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하나 외교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고. 저는 국제정치평론가로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짚어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때도 사실 그 나라 간의 어떤 역사적 관계를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그냥 나 여행 가고 싶어라고 단순한 생각으로 이스라엘 여행을 가셔가지고 여권에 이스라엘 도장이 찍히게 되면 다른 중동 국가들은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따로 종이에다가 이스라엘은 입국 도장을 받거든요. 이런 것마저도 사소하지만 우리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럼 아까 해주신 스타벅스 컵 얘기에 좀 연장선상인 것 같기도 한데 아이돌 그룹의 일본인 멤버가 오늘 3.1절 관련한 발언이 좀 논란이 돼서 네. 사과까지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3.1절에 쉬는 게 부럽다는 발언이었는데 이걸 일본인 멤버가 하다 보니까 더 논란이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앞서서 정치 역사와 내가 개인적으로 여행 가는 건 관련 없잖아에 저는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엔하이픈이라는 그 보이 그룹인데 아이돌 그룹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네. 자, 어쨌든 주 활동 무대가 우리나라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룹이고 그러면 본인이 일본인 멤버라 할지라도 내가 활동하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말로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그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고 가야지 그거 전혀 없이 가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고 예. 기업들이요. 특히나 이제 내가 수출하려는 나라의 어떤 문화라든지 역사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면은 그 나라에서 그 물건들을 팔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장사를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슬람이 할랄 음식을 하는데 내가 식품 회사를 운영하면서 할랄 음식에 대해서 기본을 몰라요. 그냥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팔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물건 하나를 팔더라도 우리가 그런 건 기본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주로 활동하는 나라에 대해서 특히나 일본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게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한국 팬들의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이거는 네.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단순히 우리나라 팬만 생각하면서 활동하면 안 된다는 것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해외 순방을 한다든지 투어를 할 때 그런 것도 더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반대로 그런 점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과거와 단절돼서 현재가 존재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없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대한민국 한반도의 역사적 정체성과 맞닿아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을 하기는 어렵죠. 네. 이제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불법 이민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는데 이게 네. 어떻게 된 배경인가요? 사실 이거 이민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굉장히 이제 본인이 이걸 이슈화 시키려고 했던 부분이고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나는 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이 문제 내가 국경 이런 식으로 단속하지 않겠다. 네. 그렇게 해서 어필해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실제로 불법 이민자가 급증을 합니다. 분명히 해결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해결이라는 건 이게 뭐 합법적으로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고 이 부분을 무리 없이 처리를 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그렇게 유화 정책을 펴다 보니까 사실 그 사이 그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게 풀리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팬데믹 기간 동안 주로 이제 이민을 오는 중남미의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민자 수가 훨씬 폭증을 했는데 다들 마치 미국으로 가고 싶은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을 느슨하게 유화적으로 풀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심지어 지난해 2021년, 22년, 23년 이 수치를 보면 거의 2배 이상 늘어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 아무리 이민자의 나라여도 왜 갑자기 정해져 있는 예산 하에서 네. 그리고 이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일정 수준의 국민들을 숫자에 염두에 두고 사실 운영이 되는 건데 그렇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운영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다못해 현지인들이 오버투어리즘, 관광객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이걸 조금 조절해 달라고 네. 규정을 만들 정도인데 하물며 불법 이민자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상황에 있어서 현재 미국인들이 엄청난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고든 것 같아요. 제대로 그러면. 이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왜 미국인들의 이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은 하루에 5,000명 이상이 들어오면 내가 일시적으로 좀 국경을 폐쇄한다거나 이런 걸 네. 유동성 있게 조절을 하겠다. 이러면서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거든요. 예.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요거를 통과시켜 주게 되면은 바이든이 적절히 조절하는 그래서 미국인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되잖아요.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공화당이 반대표를 던지죠. 무산이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해서 대선까지 바이든이 이 이민자 침공의 원인이야. 바이든의 침공이야. 바이든이 국경을 느슨하게 하는 바람에 지금 미국인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 이걸 계속 부추기게끔 가져가고 싶으니까 네. 트럼프는 절대 공화당 의원들을 하여금 거기에 표를 못 주게 하고 있는 거고 바이든은 어떻게든 의회의 표결 없이도 행정명령만으로도 이걸 좀 조절할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둘이 신경전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동시에 같은 날 남북 국경을 찾아갔어요. 그렇죠. 국경을 가가지고 아니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 건 이걸 계속 정치 쟁점화 시켜가지고 본인한테 유리하게만 가져가려고 하는 트럼프 때문이다라고 바이든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슨 얘기야? 내가 말했던 것처럼 국경 장벽을 이따만큼 세웠으면은 아무 문제 없었어. 결국 지금 사태를 불러일으킨 건 바이든 너야. 이렇게 서로 책임 공방을 하는 거죠. 이것이 내 탓 공방이다. 불법 이민 정책에 대해서 이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신경전 얘기해봤는데 지금 미국 대선 전체적인 판세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지금 그 경합주라고 불리는 곳에서조차도 바이든 대 트럼프를 붙이면은 트럼프가 우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거의 바이든이 대부분. 좀 유리해진 정황도 있다는 기사도 있던데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불법 이민자 문제도 바이든의 발목을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존에 바이든에게 표를 줬던 대도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조차도 지금 민주당 쪽,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이쪽에 이민자들 다 갖다 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화당이 주 정부를 장악하고 있으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일단 발을 들였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버스에 태워가지고 뉴욕주로 가서 그 이민자들을 풀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민주당이 주정부를 잡고 있고 민주당은 유화적이니까 네. 이민자들한테 어떻게든 숙식을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민주당을 지지했더니 지금 내 삶이 고달파지네? 라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미국이 두 개의 전쟁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미국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특히나 이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 정책 정말 못하네. 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하면서 기존에 있던 분쟁 지역에서 발을 빼는 걸 했잖아요. 예. 그런데 바이든은 다시 가치 동맹 외교를 부활시키면서 들어가고 있고 관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정반대의 그 정책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전쟁이 치고 빠지고 빨리 이제 미국이 지원해가지고 빨리 승리하고 끝났어. 그러면 와 바이든 역시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3년째로 접어들어 네. 버렸죠. 미국이 지원을 했는데 3년째로 접어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러시아 우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전혀 유리하지 도대체 않겠네요. 왜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길게 미국이 끌려다녀야 되나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서 사실 초창기까지만 해도 당연히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어야 돼가 뭐 60%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게 미국 안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라는 응답이 50%를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심은 또 트럼프로 많이 향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트럼프가 외교 정책을 훨씬 잘했네. 생각해 보니까 트럼프가 훨씬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외교 정책을 했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현재에 대해서는 훨씬 비판적이에요. 본인이 네. 겪고 있으니까. 그런데 과거는 기억이 왜곡되기도 하고 살짝 미화되기도 합니다. 네.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막연히 트럼프가 훨씬 미국 국익에 복무했던 것 같아. 네. 이렇게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요거는 네.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과연 표를 줄 사람들의 이제 마음이 어떠냐에 달려 있잖아요. 일단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가 설사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나는 트럼프를 지지할 거야라는 사람이 70%를 넘어가요. 높네요. 그런데 무당층에서는 절반 정도는 트럼프가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나는 표를 주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미국이 굉장히 좀 우리나라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내가 그냥 가서 투표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유권자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투표를 하겠습니다라고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유권자 등록이 그냥 모바일로 하면 되고 컴퓨터 들어가면서 하면 되는데 네.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또 귀찮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나중에 하지 뭐 이러고 미루다가 결국 못 하기도 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유권자 등록을 누가 많이 하냐면 공화당,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은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트럼프한테 표를 줘야 되겠다는 강한 충성도를 보이기 때문에 유권자 네. 등록을 미리미리 하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트럼프한테 유리하네요. 그렇습니다. 외교 상황도 트럼프한테 유리하고 내부적인 상황도 유권자들의 적극성도 유리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번 미국 대선에서 아랍계 미국인들의 민심이 관건이 될 거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해 주신 전쟁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3만 명을 넘게 민간인만 3만 명 넘게 사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UN 안보리에서 제기되는 그 휴전안에 대해서도 세 번째 거부 권을 행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주민들 그렇죠.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계속 죽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전 대선에서 바이든한테 표를 줬던 수많은 무슬림들이 나 이번에는 바이든한테 표를 줄 수가 없어 이러면서 거부 반대 운동을 지금 대규모로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쟁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전체 미국 인구수에서 아랍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1, 2%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예. 중요한 건 미시간주라고 하는 이 주에 약 23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들이 대대적으로 거부 운동, 반대 운동을 크게 펼친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전에 사실 이 아랍계가 바이든한테 70% 표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 바이든이 승리할 수 있었는데 예. 미시간주를 만약에 트럼프한테 빼앗기게 되면은 판도가 달라지는.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좀 예사롭지 않게 보였는데 예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랑 성추문이 있었던 모니카 르인스키가 대선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에 나섰더라고요. 이거는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자, 일단 지금 투표를 해야지 앞으로 4년간 불평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당신에게 힘이 있다.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패션 브랜드 그리고 투표 동료 비영리 단체와 함께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마인드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이거는 사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공보물도 보내주고 당신이 투표할 곳 어디고요. 그리고 네. 사전 투표도 가능하고 이렇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권자 등록이요.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한 거예요. 벌써 앞으로 뭐 한 8개월 후의 일이지만 지금부터 유권자 등록을 하라고 독려를 하지 않으면 투표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모니카 르윈스키가 어필할 수 있는 쪽이 과연 어느 쪽일까가 왜냐하면 그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젊은 층한테 어필을 하기 때문에 그녀가 투표를 독려를 하면은 민주당 측에 유리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르윈스키는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시절에 어쨌든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예.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2014년부터 사이버 폭력의 목소리를 이제 내면서 약간 진보적인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의 목소리가 어느 쪽으로 작용을 할까요? 또 그런 부분이 연관이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그런 것까지 봐야 되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지지층은 워낙 충성도가 높습니다. 네. 그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중동 상황도 끝으로 짚어볼게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구호 트럭에 몰려들었다가 한꺼번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지금 사망자가 100명이 넘게 발생했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달라요. 있더라고요. 네. 자, 어떤 상황이냐면은 일단 그 팩트 확인된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은 구호 트럭 한 30여 대가 왔었고 가자시티 이제 북부 쪽에 가자지구 북부 쪽에 왔었고 이제 수천 명의 가자 주민들이 일주일 정도 구호품을 못 받은 상황이었어요. 너무 배고프고 힘든 상황. 그래서 그 사람들 구호품을 받겠다고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지금 이 과정에서
112명이 사망하고 700명 넘는 사람이 심각하게 부상을 당했어요. 자, 이거는 팩트예요. 이스라엘은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면, 아니 우리가 그 구호 업무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트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수천 명이 몰려들어서 그냥 막 이걸 약탈해 가면 안 되니까 구호 트럭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탱크를 출동시켰어. 네. 그리고 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해서 탱크로 경고 사격을 했어. 탱크로 했다. 예, 탱크로 경고 사격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10명 정도는 이걸로 죽었지만 나머지는 지들이 자기네들끼리 밀고 댕기고 하다가 사망을 한 거야 라고 이스라엘 측은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외신과 목격자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구호 난민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이미 2시간 전부터 줄을 서 있었대요. 네. 줄을 서 있었는데 부품 받으려고. 예, 트럭이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이스라엘 군이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고 포를 쏘기 시작했다. 탱크로 쏜 게 아니라. 탱크로 포를 쏜 아까 거죠. 탱크로. 포를 그러니까, 실제로 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인정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탱크로 사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탱크로 포 사격을 한 건 맞습니다. 네. 예. 근데 10명밖에 안 죽었다고 이스라엘은 얘기했지만 실제로 죽은 사람은 112명. 그리고 부상까지 당한 사람은 700명이 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국제사회라든지 유엔에서도 어쨌든 난민을 향해서 민간인을 향해서 이스라엘 군이 포를 쐈고 사격을 한 건 맞기 때문에 이 인도주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뜩이나 국제 여론이 이스라엘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을 부은 격이 돼버렸죠. 그래서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거 형식적인 왜냐면, 회의인 건가요? 그렇죠. 안보리에서 당장 즉각적인 휴전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해도 계속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3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럼 휴전 협상도 잘 안 되고 있는 거고.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 모여봤자 미국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편을 들 겁니다. 이게 참 매번 소식을 전해드리면서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네. 어찌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 지지를 공식적으로 거둬들이지 않는 한 이 상황은 해결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절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할 수 없는, 이스라엘과 척을 질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와인 되게 헛헛하게 또 끝을 내야 될 것 같네요.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